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암세포가 계속 자라느냐, 아니면 우리 면역이 잡아서 없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암세포의 최고급 영양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침에 드시는 달달한 빵 한 조각, 점심 후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저녁에 드시는 흰쌀밥과 설탕 듬뿍 들어간 양념 반찬들, 이 모든 게 암세포한테는 축제 같은 식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암이 생겼냐고요. 그분의 식단을 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식빵에 잼, 점심엔 국수, 저녁엔 흰밥에 짠 반찬, 간식으론 과자와 음료수. 하루 종일 암세포한테 밥을 퍼다 주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나쁜 습관들이 이제는 쌓이고 쌓여서 폭탄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고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암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입에 넣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같은 나이, 비슷한 체질이라도 어떤 분은 80 넘어서도 등산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70에 병원을 전전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30년간 암과 면역, 식습관을 연구해 온 생활건강 박사 김도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먹는 방식을 오늘 바꾸느냐, 내일로 미루느냐에 따라 5년 뒤 몸의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식단만 바꿨는데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6개월 만에 체중이 10kg 빠지고 1년 뒤에는 약을 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먹는 것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사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단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암세포가 버티기 힘든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이 암세포를 키우는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메마른 땅인지 오늘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분 중에 친한 이웃 형님이 계십니다. 72세 박성호님인데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담배도 술도 안 하시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식단을 보니까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흰빵 2장에 딸기잼을 듬뿍 바르고 거기에 믹스커피를 2잔씩 드셨어요. 빵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면서요. 점심에는 국수나 라면을 자주 드셨고 저녁에는 흰쌀밥에 간장과 설탕이 잔뜩 들어간 조림 반찬을 꼭 드셨습니다. 반찬간이 세야 밥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식으로는 과자랑 사탕을 늘 가까이 두셨어요. 입이 심심하면 자꾸 손이 간다면서요. 저녁 먹고 나서는 아이스크림이나 달달한 요구르트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 안 하셨대요. 그냥 조금씩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경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하신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쉬어야 했어요. 밤에는 자다가 자꾸 깨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목도 계속 말랐습니다. 밥맛은 없는데 자꾸 당기고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은 점점 빠지더랍니다. 가족들이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때 부인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박성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루 동안 드시는 음식을 전부 적어보는 것이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 안 하셨는데 다 적어놓고 보니까 깜짝 놀라셨습니다. 빵, 믹스커피, 면, 양념, 간식, 후식까지 다 더해보니까 하루에 각설탕을 20개 넘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뷔페를 차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박성호님도 그제야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저는 밥을 굶으라거나 힘들게 운동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첫째, 아침에 흰빵 대신 찐 고구마 1개. 둘째,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나 물. 셋째, 면 위주의 점심 대신 고구마와 브로콜리, 양배추를 한 접시 가득 담아서 드시는 거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어 하셨어요. 맛이 없고 심심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일주일만 지나니까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오시고 낮에 졸음도 덜 오더랍니다. 2달쯤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안 차고 밤에 푹 자게 되고 목도 덜 마르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쑥 떨어졌어요. 몸무게는 5kg 정도 빠졌는데 얼굴은 오히려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족들이 젊어 보인다고 할 정도였대요. 박성호님은 이제 주변 어르신들한테 먼저 고구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박성호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면 석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암세포가 절대 살기 힘든 식단의 원리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소스, 양념, 음료 속에 숨어있는 당이 암세포의 최고의 먹이입니다. 겉으로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도 하루 종일 조금씩 쌓이면 몸속은 당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밥 한 공기보다 달달한 커피 한 잔, 케첩 한 숟가락, 요구르트 한 병에 들어있는 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조사들을 보면 음료와 간식, 가공식품에서 들어오는 당이 전체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밥보다 간식과 양념이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밥 한 공기 줄이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암세포는 우리가 무심코 마신 음료수 한 캔으로 배불리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자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밥은 적게 드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상담하면서 보니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드레싱이 잔뜩 들어간 샐러드를 하루 내내 드시고 계셨어요. 샐러드 먹으니까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위에 뿌린 드레싱 한 스푼에 각설탕 3개 분량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만 줄였더니 체중과 혈당이 같이 내려가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곤함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김영자님은 특별히 뭘 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숨은 당만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당장 모든 음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동안 드시는 것 중에 달달한 음료, 소스, 양념만 먼저 체크해보세요. 종이에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숨은 당을 절반만 줄여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굶거나 밥까지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줄이는 대상은 밥이 아니라 달달한 간식과 음료, 양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밥은 적당히 드시되 숨은 당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마시는 것과 양념 속에 들어있는 당을 한 번이라도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암세포는 갑자기 확 올라가는 당을 특히 좋아합니다. 흰빵, 흰쌀밥, 국수, 떡 같은 것들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대로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정상세포에는 든든한 에너지를 주면서도 암세포를 굶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장기적으로 암과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몸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68세 박영수님은 평생 흰쌀밥만 드시다가 저와 상의 후에 저녁 한 끼만 현미와 고구마를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씹는 게 불편하고 맛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나자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고 속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변을 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흰쌀밥이나 빵 대신 고구마, 잡곡밥, 콩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양을 줄이기보다 종류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그릇 크기는 그대로 두시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모든 끼니를 바꾸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부글거릴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끼씩 천천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바꾸려다가 속만 불편해지면 결국 다시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세 끼 중 어느 한 끼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을지 떠오르시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일 뿐 아니라 색깔에 따라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암세포를 약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노란 고구마, 주황 고구마, 보라 고구마가 각각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골고루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고구마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부 암의 발병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색이 진한 고구마일수록 활성산소를 줄이는 힘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어요. 특히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정희님은 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만 끊으면 되는 줄 아셨습니다. 여기에 노란 고구마와 주황빛 고구마를 번갈아 드시도록 권했더니 피로감이 확 줄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고구마 색깔을 바꿔가며 드신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고구마를 고르실 때 한 가지 색만 사지 마시고 색깔을 섞어서 사보세요.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서로 다른 성분이 세포를 입체적으로 지켜줍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잘 씻어서 찌거나 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벗기고 드시면 좋은 성분의 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구마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손바닥 크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무리가 덜합니다. 본인 몸에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색 고구마를 가장 자주 드셨는지 앞으로 바꿔보고 싶은 색이 있으신가요? 내일 마트 가실 때 다른 색 고구마도 한번 사보세요. 고구마가 천천히 에너지를 채워주는 연료라면 브로콜리는 몸속 독소를 치워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고구마가 몸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동안 브로콜리가 나쁜 것들을 쓸어내는 거죠. 서양의 한 연구에서는 십자와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들에서 일부 암의 위험이 낮게 나타났고 해독 효소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살짝 익혀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잘 유지된다는 점도 확인되었어요. 날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 먹는 게 소화에도 좋고 효과도 더 낫다는 겁니다. 73세 최미자님은 항암에 좋다고 해서 가루 형태의 건강식품만 드시다가 속이 더 불편해져서 찾아오셨습니다. 식단을 간단히 바꾸어 점심에 찐 고구마와 브로콜리 한 접시를 챙기게 했더니 한 달 뒤에 피로감이 줄고 속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비싼 가루보다 진짜 음식이 훨씬 낫더라고 하시면서요. 브로콜리는 오래 끓이지 마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짧게 쪄서 드세요. 고구마와 함께 한 접시에 담아 점심이나 저녁 한 끼로 드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소금 조금만 뿌려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속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양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드셔오셨는지 조리법을 조금 바꿔볼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양배추는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몸속의 나쁜 물질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제대로 힘을 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와 장이 망가져 있으면 흡수도 안 되고 효과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의 관찰 연구들에서 양배추를 포함한 잎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이 위와 장 관련 문제의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70세 오주연님은 속쓰림이 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 양배추를 살짝 쪄서 고구마와 같이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후에는 야식도 줄고 속쓰림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약 없이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 신기해하셨어요. 양배추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 쪄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기 어렵다면 잘게 썰어 고구마와 함께 한 접시에 담아 드셔보세요. 된장이나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본인 몸에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위와 장 건강을 위해 따로 챙겨 드시는 채소가 있는지 양배추를 한 번쯤 더 활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잘 씹어 먹는 습관은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면역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음식을 오래 씹는 사람일수록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체중과 혈당이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씹는 동안 신경계가 자극되며 몸이 편안한 쪽으로 균형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어요. 씹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6세 장미선님은 늘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어서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다고 합니다.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각각 30번 이상 씹어 드시도록 부탁드렸더니 한 달 뒤에는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식후 불편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씹으니까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 입을 넣고 30번 이상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는 잠시 끄고 입안의 맛과 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중하면 훨씬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음식을 30번 씹으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고구마 한 조각부터 천천히 씹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도 천천히 씹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 시간을 재보면 몇 분 정도 걸리시는지 오늘부터 조금만 더 천천히 먹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내일 한 끼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식단의 큰 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하고 피가 잘 돌지 않는 곳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 앞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강도보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체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건 몸에 무리를 준 겁니다. 매일 2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집안에서 계단 오르기,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몸은 꾸준함에 반응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움직임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주변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에 깊이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세포의 힘을 회복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가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이때 깨어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억지로 누워만 있는다고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전까지의 생활 습관도 함께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밝은 화면을 보면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밝은 불빛을 조금 낮춰보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뒤에 눕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기 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 염증이 면역을 지치게 만들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계속 쌓아두면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끼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몸과 마음에 안전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사귀려고만 하면 병이 됩니다. 매일 5분이라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는 시간,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나 공간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무엇부터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암세포를 굶기겠다며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균형을 원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나친 단식은 몸을 놀라게 하고 대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면 단백질과 지방, 다양한 영양소가 부족해져 세포 재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암세포는 굶겨도 정상세포까지 같이 굶는 거예요. 하루 3끼를 다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드실 때는 고구마, 채소, 단백질을 골고루 넣어서 한 끼를 알차게 구성해 주세요. 특정 음식만 몰아서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유행하는 단식법이나 한 가지 음식 위주의 식단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때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몸에 좋은 채소도 기름에 튀기거나 태우면 좋은 성분보다 나쁜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같은 재료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고구마를 튀긴 것과 찐 것은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강한 불에서 오래 태우는 조리법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타는 냄새가 날 정도라면 이미 몸에 부담이 되는 물질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게 탄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고, 채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기름을 조금만 사용해 살짝 볶거나 쪄서 드세요. 타지 않게 중간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조리법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더 찌고 삶는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내일부터 조리법 하나만 바꿔보세요. 완벽한 식단을 3끼 다 지키려고 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항암 한 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100점짜리 하루보다 60점짜리 100일이 훨씬 낫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많은 규칙을 정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간단하지만 반복 가능한 구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하루 중 한 끼를 정해서 고구마 1개, 브로콜리 1줌, 양배추 조금, 그리고 달지 않은 단백질 반찬 하나를 기본 세트로 만들어 보세요. 이 한 끼만 꾸준히 지켜도 몸속 환경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석 달만 지키면 몸이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가 이런 한 끼를 가장 실천하기 쉬울지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골라보실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그 한 끼만 바꿔보세요. 이제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큰 그림을 보셨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세포가 절대 살기 힘든 몸을 만드는 방법을 식단과 생활 습관 2가지 축으로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먹는 것만 조금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암이 전적으로 유전과 운에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20% 정도고 나머지 80%는 생활 습관이 만듭니다. 둘째, 단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만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줄이는 거지 완전히 끊는 게 아닙니다. 셋째, 한 가지 음식이나 극단적 단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숨은 당을 줄이고 흰 탄수화물 대신 천천히 흡수되는 에너지로 바꾸고, 색이 다른 고구마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평범한 재료들을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걸 꾸준히 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잠,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하면 몸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땅을 만들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널뛰고 염증이 쌓이고 면역세포가 점점 지쳐갑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걸 다 잡아냅니다. 하지만 면역이 지치면 이 세포들이 잡히지 못하고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작은 돌연변이 세포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이름이 붙는 병이 되어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같은 나이라도 몸속 세포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의 불이 꺼지고 면역세포들이 여유를 되찾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는 자라기 어려운 땅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생긴 세포들조차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식단과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하루 한 끼, 고구마 1개와 브로콜리, 양배추를 기본으로 한 항암 한 상을 정해보셨으면 합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지키기 쉬운 시간 한 끼를 정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이 한 끼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암세포에게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하루 이틀은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 몸이 말해줄 겁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오늘 살펴본 식단을 바탕으로 면역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체중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나이 들어도 근육을 지키는 생활 전략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면역도 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또 평소에 자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다 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